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이 겨울방학의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야 하는지, 특히나 모든 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비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계획이거나 실현 방법인지 잘 판단이 안 설 수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소현도 선생님과 같이 겨울방학 동안 한 등급 수학을 올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현도 강사입니다. 항상 수학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누구도 고민을 안 하지 않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디든. 전부 다. 킬러 없는 수능이다라는 것을 표방을 했어요. 그리고 까봤을 때 준킬러 문항이 워낙 까다롭고 많이 나왔었던 수능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올해 결과를 보면 앞으로 수능 수학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올해 이제 수능 수학을 본다면 킬러 이슈가 있었던 문제들도 있었으나 예년의 킬러들에 비해서는 그 명성에 맞게끔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다. 이렇게 준 킬러를 다수 출제하겠다라는 내용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감히 예상은 조금 해요. 결론 수학이 올해 수능뿐만이 아니라 점차 가면 갈수록 이전에 비해서 중위권이 점점 없어지고 하위권과 상위권의 갭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개의 그죠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수학을 결국 포기한 친구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학을 포기하기 직전의 친구들 또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약간 일단 희망부터 주고 한번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이란 과목은 방학과 학기 중 공부가 꽤나 심하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을 방학 때 끌어올린 이후에 학기 중에는 이거를 다지는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미세하게 성적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성적을 당연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방학 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수학에 올인을 해라. 실제로 고1 겨울방학 때 5등급 으로 시작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2등급으로 바로 다음에 고2 중간고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고1 모의고사가 4등급이었는데 고2 3월 모의고사를 바로 1등급을 받더라고요. 겨울방학에 실천을 잘한 학생들 중에 성적이 오르는 건 굉장히 다수 봤던 거죠. 어떤 선생님들은 기존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선행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상 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학 상위 현행이 될 거고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학 원이 현행이 되겠죠. 저는 상위 30%를 제외한 중상에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현행 공부를 하기 위한 복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선행을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를 잘해서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현행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선행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에 안 나온 경험을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방법들로 할 거면 그거는 좀 고쳐라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예비 고1 같은 경우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인 상태 파악이 가장 안 되어 있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절대평가로 이제 A, B, C를 나누게 되는데 많게는 35%, 40%까지도 이제 A가 나오는 나오죠. 경우들도 네. 있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음에도 수행평가로서 이제 A, B를 받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본인 수준을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규 등수 분의 본인 등수로서 이제 성적 파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중등 때는 선행이 되게 가치가 크다고 느끼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고1 같은 경우엔 선행 너무 할 생각하지 말고 수학 상까지만 해도 충분한 현행 공부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비고2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됐든 수토가 됐든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쌤 같은 유형 문제집의 대표 문항들을 한 권을 쭉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항들 중에서
내가 좀 부족했던 유형들을 한두 개 찾아낸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나가야겠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서 공부량을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고 3 같은 경우엔 이제 마음이 슬슬 겨울방학 때부터 급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문제집을 풀거나 엔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급해져서 기출문제집을 풀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면 안 된다. 고2 내신을 보면서 본인의 수원수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또는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개념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수학 1등급 올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문제집 한 권을 정해놓고 이 문제집만큼은 완벽하게 끝내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진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 한 권을 온전하게 끝낸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오답도 다 해나가면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본 친구들은 이 양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말씀하신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이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경험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학생들은 뭔가 본인이 제대로 하나를 공부로서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좀 얇고 쉬운 문제집 한 권이라도 잡고 이 문제집마저 내가 2달 만에 끝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하위권이나 중위권, 상위권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한 권으로 끝내기 좋은 괜찮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조금 찝어주신다면 어떤 문제집들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하위권 학생들은 뭐 센, 라이트 센 두 가지를 보통 추천을 하고요. 라이트 센의 뒤에 리뷰업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쭉 푼 이후에 내가 한 권을 끝냈을 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센 같은 경우에는 C단계를 제외한 A, B단계를 푸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B단계에서도 상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 문제들을 제외하고 A단계, B단계를 쭉 한 권 푼 이후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하면서 B단계의 상 문제를 도전 과제로서 복습을 하는 거죠. 중위권은 사실상 센 만한 문제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단계를 제외하고 B단계만 풀더라도 B단계에 있는 상 문제까지 전부 쭉 풀어주는 게 한 권을 끝내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권 문제집은 워낙 많은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내신고쟁이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나름의 조금 수능형 문제들도 풀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만이라도 완벽하게 풀어내는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지방 친구들을 만나보면 나 지금 개념 원리하기도 힘든데 하는 친구들에게 근데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죠. 네, 이것보다 덜 하면 사실 지금 하던 공부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적을 올리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고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EBS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EBS 문제집들의 레벨 3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문제집들도 많이 다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 시간표 짜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방학 때는 오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개념 공부를 해주시고 적어도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2시 정도까지는 수학의 문제집들을 풀면서 바로바로 연습을 해줘라. 오늘 공부한 개념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수학은 망각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날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방학 때는 이런 수학 공부를 촘촘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개념 공부를 하자마자 오후에 문제집을 좀 풀어서 연습을 해줘라. 우리 아이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의 기준이 모두 다 달라요. 그래도 매일 이 정도의 량은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떤 기준 시간 또는 공부량 정도를 그냥 아예 딱 대놓고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까요? 사실 내가 수학 성적을 정말 간절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평일에는 개념 공부 포함해서 8시간 수학에 올인을 해주고 그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한 4-5시간씩 오답을 조금 마무리를 해주면 성적을 당연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고1이라면 그래도 겨울방학 때 주당 자기 순 공부 시간이 60시간 정도는 돼야지 나름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솔직히 진심이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는 시간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스로 온전히 하는 공부 시간이 그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고 적어도 50% 이상, 60% 이상은 수학에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이들한테 적용해 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았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개념 공부를 너무 하기가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교과서를 활용해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일반 개념서들 같은 경우엔 딱딱한 채로 쓰여져 있다면 이걸 훨씬 더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과서고 EBS를 들어가 보면 교과서 브랜드별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가 뭐 땡땡 브랜드의 교과서를 쓴다고 하면 EBS 강의를 활용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너무 많고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지만 그만큼 자유도도 엄청 높은 시기다 보니까 인강을 들을 거다라고 하면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나는 인강 듣는 타임이라는 걸 무조건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니브 클래스와 더불어 지금 입시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끝으로 수학에 대해서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대차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발 지금 이불을 덮고 있다면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개념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뭐가 좋으니까 일단 수학 공부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어. 제발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수학을 원래 잘 못해. 이런 생각들 다 접어두고 일단 책상에 앉아서 수학책을 펴는 것부터 시작이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아침에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더 자고 싶어 해도 꼭 깨워주시고 갈등을 겪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겨울방학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올해도 어김없이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